네,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요. 다 자리에 앉았죠? 오늘 수업 주제는 5가지 성격 요소로 풀어보는 진짜 나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인간과 심리라는 교과서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교과서 단원 중에 성격과 동기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단원 중에서도 우리는 B5 성격 이론을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1년이 총 몇 분인지 다들 아나요? 1년은 52만 5,600분인데요. 이 52만 5,600분 중에 우리가 오늘 들을 수업은 총 50분이에요. 그래서 이 50분 동안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데는 익숙한데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데에만 익숙해져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본 시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성격 5요인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성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의 학습 목표를 이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들 MBTI 해본 적 있죠? 선생님도 MBTI 해본 적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은 아마 다 MBTI를 해봤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MBTI가 완전히 나랑 똑같다고 느껴지나요? 이 MBTI가 16가지의 유형이나 되는데 사람을 딱 16가지의 유형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날에는 외향적이고 또 어떤 날에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활발한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B5 성격 이론은 사람의 성격을 유형이 아닌 정도로 보는데요. 누군가는 외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성실성이 낮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B5 성격 이론입니다. 즉 성격은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처럼 각 요소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나는 이런 성격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지를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날 때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B5 성격 이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격 체크리스트부터 해봐야겠죠. 선생님이 자리에 다 체크리스트 활동지를 나눠주었는데 먼저 이 B5 간이 성격 검사라는 거를 우리 3분 동안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3분 후에 B5 성격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속한 우리 3분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격 5요인이 뭔지 그리고 B5 이론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B5 성격 이론은 성격이 총 5가지의 성격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먼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 이렇게 총 5가지의 성격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방성. 개방성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지를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이 개방성의 키워드는 호기심, 상상력, 새로운 경험, 수용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즐기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실성의 키워드는 책임감, 계획성, 그리고 목표 지향성처럼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취를 추구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향성인데요. 이 외향성의 키워드는 여러분이 MBTI에서 많이 봤던 그 EI 할 때 그 외향성 E랑 똑같은 말인데요. 사교성, 활동성, 에너지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발하게 행동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호성으로 키워드는 협조성, 신뢰,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원만하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설명해주는 성격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경성은 정서적 불안정성 정도로 불안,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에 민감한 정도를 설명해주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빅5 성격 이론은 총 5가지 성격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개방성, 아까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말했죠. 만약에 지금 친구가 내가 지금 당장 모르는 나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갈 것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절대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수아는 어떤 쪽에 속하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좀 모르는 대로 여행을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하면 절대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개방성의 정도도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우리 수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우리 수아는 당장 간다 1번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수아는 이 성격 요인 중에 개방성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실성인데요. 이 성실성은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도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전날에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럼 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성실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외향성인데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가 흔히 SNS 상에서 말하는 용어로 집순이, 박순이라고 쉽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나는 집에서 혼자 쉬고 잔잔하게 놀아야 에너지를 얻는다 하면은 나는 외향성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나는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외향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 뭐가 더 나한테 힐링이 되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외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호성. 우호성은 여러분이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우호성은 쉽게 말하자면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짝꿍이 과제 좀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흔쾌히 보여주지. 당연히 널 위해서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나는 우호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내가 왜 보여줘야 되지? 싫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우호성의 정도가 좀 낮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우호성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쁘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의 차이는 모두 각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호성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모두 성격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신경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정의 안정 불안 정도라고 말했죠. 여러분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바로 잊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내가 수업이 끝나고도 그 말이 생각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편인가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영우는 어느 쪽이에요? 우리 영우는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금방 잊는 편이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영우처럼 금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편이라면은 신경성의 정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선생님처럼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게 온전히 내 하루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편이라면은 신경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방금 선생님이 이 5가지 성격 요인 설명하면서 친구들이랑 다 얘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모두 같은 반인데도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성격은 한 가지 유형으로만 딱 나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인 결과 해석 그리고 모든 활동 같이 해볼 건데요. 먼저 선생님이 나눠준 그 수업 활동지를 이제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모둠이 총 7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7명의 모둠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내 점수 중에 가장 높게 나온 성격 요인 중 하나와 그 성격이 제일 잘 드러났던 경험이 있는지 이제 한 가지를 적어보고 우리 돌아가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나는 외향성의 정도가 제일 높게 나왔고 나는 모르는 친구에게 냅다 가서 말을 걸어본 경험이 있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소실성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나는 시험 2주 전부터 공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관리하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준 대로 이렇게 모둠원들이랑 총 5분 동안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5분이 지났는데요. 우리 모둠원들하고 이야기 잘 나눴죠, 다들? 이제 그 모든 활동을 토대로 우리 모둠만의 AI 빅5 성격산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차근차근 일단 설명을 하면서 활동 안내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이 프롬프트도 제작해 왔는데요. 먼저 챗GPT한테 어떻게 입력을 하냐? 여기 선생님이 써준 대로 너는 빅5 성격 검사 결과를 상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도움이야. 내가 각 성격 요인별 인원수를 알려주면 다음 형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개방성 2명, 성실성 1명, 외향성 1명, 우호성 1명, 신경성 2명 이렇게 우리 모둠의 분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인원수를 이용해서 이 5가지의 성격 요인을 하나의 선 그래프로 연결한 상 그래프를 만들어줘. 성격 배치는 산처럼 보이도록 너가 자유롭게 정해도 되고 가장 높은 값이 봉우리처럼 보이도록 배치해줘.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제작해온 프롬프트를 따라서 챗GPT한테 입력을 해주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이렇게 산 모양의 AI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둠에 분포된 그 성격별로 이제 챗GPT한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성격 배치는 자유롭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챗GPT한테 부탁해서 여러분이 랜덤으로 배치해줘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한번 우리 챗GPT로 우리 모둠만의 빅5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 모둠의 성격산 이름 그리고 우리 모둠의 특징을 해석해 본 다음에 우리 모둠이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둠의 산 이름은 외산입니다. 그래프 결과를 보면 우리 모둠은 외향성의 정도가 높은 친구들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활발한 모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랑 친해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편하게 다가오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산 이름 정하고 특징 해석하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설명란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 AI 그래프 이미지랑 이 설명은 어디다 공유할 거냐? 우리 바로 패들렛에 공유할 건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패들렛 많이 써봤잖아요.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이제 패들렛 여기 QR코드에 접속해서 이미지랑 설명 써주면 됩니다. 이 그래프 만드는 시간이랑
설명 생각할 시간은 선생님이 10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에 다 공유를 마쳤으면 이제 선생님이 한 조씩 보면서 우리 반 친구들이랑 다 함께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10분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공유한 것 같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한 조씩 보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프롬포트 말해준 것처럼 여러분이 복사하기 편하게 여기 패들렛에 넣어뒀죠? 그리고 발표 내용에 우리 상 그래프 이름 쓰고 특징 해석하고 메시지 적으라고 했는데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잘 올려줬어요, 그래프를. 그럼 우리 먼저 1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조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줬는데 설명을 어떻게 적어줬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조의 산 이름은 대칭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징은 우리 모두는 성실하고 친구들에게 우호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또한 외향적이면서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성이 다소 높게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1조 친구들은 성격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BTI처럼 하나의 성격만으로 편파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 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모두 대칭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자는 뜻으로 산 이름을 대칭산으로 지었다고 우리 잘 설명해 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1조부터 5조까지 다 패들렛 공유도 마쳤는데요. 선생님이 모둠 활동을 넣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새학기라서 반 친구들 이름도 다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빨리 친해지고 또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모둠 활동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활동 해볼 건데요. 이 마지막 활동은 카후 스피드 퀴즈로 진행할 거고 이거는 모둠 말고 개인전이고 1, 2, 3등한테는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카웃에 다 접속한 것 같으니까 이제 스피드 퀴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 수업을 안 들은 겁니다. 맞아요. 빅5 성격 이론이죠? 모두 다 잘 맞춰줬는데요.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5 성격 요인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이 다 잘 맞춰줬는데요. 우리 폭력성은 빅5 성격 요인이 아니죠? 5가지 뭐 있었나요? 먼저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신경성, 그리고 우호성 이렇게 5가지 있었죠? 다 잘 기억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요인은? 맞아요. 다 잘 맞춰줬는데 외향성이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하는 정도를 외향성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말해줬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벼락치기를 하는 행동과 관련 있는 성격 요인은? 이것도 너무 쉽죠.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성실성이죠. 그리고 다음 문제,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격 5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자, 성격은 각 요인의 정도 차이로 나타난다였죠. 다른 오답도 한번 볼게요. 사람의 성격은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다. 아니죠. 선생님이 사람의 성격은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이 빅5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 바로 여기에 써있는 성격은 각 요인의 정도 차이로 나타나는 점인데요. 여러분이 꼭 이것만은 이제 기억하고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카우 스피드 퀴즈도 다 해봤는데요.
좀 어떤가요? 선생님이 개념 먼저 설명하고 모둠 활동하고 그리고 카오 스피드 퀴즈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 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수업을 끝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성격을 5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5가지가 우리를 딱 하나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재밌고 또 어떤 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좋고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다르게 드러나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의 강점이 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성격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는지 이 수업이 끝나고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나를 하나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수업 잘 들어준 우리 4반 친구들 감사합니다.